자, 이제 문법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46강 1번 정부는 독도 문제를 사법재판소에 단독이 의로라도 고발하는 것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저번에 이거 불사라는 말 나왔었죠? 예. 근데 불사할 때 그 불자가 아니 불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사라는 말 자체에 아니다 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불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불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불사라는 말 그 단어 안에 뭐뭐 하지 않다 이런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얘가 적절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 적절한 표현이 되죠. 불사하겠다고 이렇게요. 불사하지 않겠다고 이게 아니라. 그다음에 김치는 맛도 영양도 많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게 주어잖아요, 얘가. 얘가 주어예요, 김치는. 근데 맛도 영양도 많아 이렇게 되죠. 많아가 이제 서술어로 되게 되는데 뭐가 많아요? 영양도 많아. 그래서 얘가 주어고 자그마한 주어 플러스 자그마한 서술어 이렇게 된 거라고요. 예. 그래서 김치가 어때? 얘 영양도 많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맛도라는 얘의 서술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적절한 문장이면 김치는 맛도 많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김치는 맛도 많아, 김치는 영양도 많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 맛도에 해당되는 서술어를 써줘야 되는데 안 써줘서 잘못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맛도에 해당되는 서술을 여기다 써줘야 되죠. 어떤 서술을 써주는 게 좋아요? 맛도? 예, 맛도 좋고 이렇게 써줘야죠. 예, 김치는 맛도 좋다. 김치는 영양도 많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작업복이 입기에 편하며 비싸지 않은 것으로 고쳐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 문장이 뭔가 어색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어색한 거죠? 뭐 때문에 어색하죠? 한 글자만 바뀌면 되잖아요. 작업복이 입기에 편하며 비싸지 않은 것으로 고쳐야 한다. 작업복이 고쳐요? 에? 아니, 이거 보게 되면 고쳐야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누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문장을 딱 보게 되면 주어 갖고 얘처럼 돼 있잖아요. 작업복이 고쳐야 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글자만 바꾸면 되잖아요. 뭐죠? 얘를 을로 바꿔야죠. 작업복을 이렇게. 물론 주어는 생략한 거죠. 네, 주어는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업복을 입기에 편하며 비싸지 않은 것으로 고쳐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즘 같은 때는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야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 이렇게 됐죠? 여기는 뭐 때문에 이게 좀 어색해진 문장이 되냐면 공기라는 말하고 환기라는 말을 같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요 환기할 때 요 기자가 바로 공기를 뜻하는 거죠. 근데 앞에도 공기가 있는데 환기에도 또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쓴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뭐라고 하죠? 잉여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잉여라는 게 경제적인 용어로 뭐예요? 남아 돌아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쓸데없는 말을 더 쓴 거죠. 자,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요즘 같은 때는 그냥 공기를 빼버리고 자주 환기시켜야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아니면 환기를 빼버리면 요즘 같은 때는 공기를 자주 바꾸어 주어야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바꾸어 주어야 이렇게 하면 또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이런 잉여적인 표현을요 정말 많이 씁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역전압 할 때 전자하고 앞하고 같은 의미를 나타내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또 동해바다
동해야 할 때 해자가 바다잖아요. 바다 해자잖아요. 예. 또 뭐 초가집 할 때 가자가 집가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용감한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요 용감한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전에서 찾으면 용감하다죠, 그렇죠? 근데 이 용감하다에 어간 용감하에다가 뭘 붙여준 거냐면 니은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용감하다라는 것은 형용사인데 이 용감하다에다가 니은을 붙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문장 성분을 뭐를 만들어주면 관형어가 돼버린 거예요. 문장 성분으로는. 근데 이 관형어는 뭔가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뭘 수식해주나요? 저 용감하니. 당연히 뭐 아버지겠죠.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그렇죠? 이게 적절한 문장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문장 아니면 의미가 애매한 문장이 될 때는 이런 경우죠.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띠리리릭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용감한이라는 관용어가 뭘 수식해 주는지가 애매하죠? 뭐예요? 그가 용감하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의 아버지가 용감하다고 하는 건지. 그렇죠? 이런 문장으로 쓰이면은 의미가 애매한 문장이 되지만 지금 여기에서 쓰인 이 문장은 의미가 분명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였을 때가 문제다. 그리고 이렇게 쓰인 것으로 해서 문제를 많이 냈었다. 자, 그 다음에 검찰은 시세 조정 혐의로 관련자 전원을 입건했다. 이렇게 됐죠? 입건했다라는 걸 보게 되면 뭔가 누군가가 잘못한 거죠. 근데 무슨 혐의로 시세 조정 혐의로 입건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조정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입건했다라는 말과 관련시키려면 이 조정이라는 말 대신에 좀 부정적인 어휘가 와야 되잖아요. 조작이죠, 조작. 시세 조작 혐의로 관련자 전원을 입건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판매원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렇게 됐죠? 얘가 웃으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웃으면서가 누가 웃은 거죠? 누가 웃은 거죠?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누가 웃은 건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끊어 읽게 되면 그 판매원은 웃으면서 약간 쉬었다가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다 하면은 이 사람이 웃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잠깐 끊어 읽으면은요. 그 판매원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웃으면서가 이 손님이 웃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더 명확하게 고쳐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웃으면서 위치를 좀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 판매원은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다.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웃은 거죠? 판매원이 웃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여기에 오게 되면 얘가 웃은 건지 손님이 웃은 건지가 불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뜻이 명확한 문장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자, 띄어쓰기. 백화점 띄우고 명품관도 띄우고 올해 띄우고 3월 띄우고 말까지 띄우고 1년간 띄우고 20, 30대가 띄우고 구매 띄우고 고객의 띄우고 52%를 띄우고 이게 좀 문장이 길죠? 네, 문장이 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 간 하고 그 다음에 어디겠냐면 요 대. 얘를 붙일 거냐 띄울 거냐 요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간이 한자로 하면 사이간자예요. 요 간자가 한자로 하게 되면 이렇게 사이간자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사이간자를 쓰는데 이 사이간자인 간이 어떤 기간 아니면 장소를 나타낼 때, 기간이나 장소를 나타낼 때는 붙였어야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앞에 뭐가 나왔어요? 1년이라는 어떤 기간에 관련된 단어가 나왔죠? 예, 붙였어야 돼요. 왜요? 이 간이 전미사로 쓰여요. 예, 전미사로 쓰인다는 것은 혼자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틀간, 사흘간 다 붙여 쓰는 거고요. 또 장소를 나타낼 때도 뭐 대장간 할 때도 저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붙여 쓰는 거예요. 예. 근데 한 가지 더 요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얘가 원래 도금이 간자예요. 이렇게 간자. 알겠죠? 근데 어떤 때는 이 간인데도 불구하고 간이라고 쓰지 않고 칸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집, 옛날 그 집의 규모를 말을 할 때 뭐 몇 칸짜리 집이야 하는 거 있죠? 예, 뭐, 3칸짜리 집이야. 뭐 99칸짜리 집이야 할 때는 간을 쓰지 않고 칸을 쓰잖아요. 근데 한자로는 저 간자예요, 원래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뭐가 있네요. 대자가 있네요, 대자. 예, 대자. 요 대자도, 요 대자가 한자로 쓰게 되면, 이런 대자를 쓰는 건데, 이 대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써놓을래요? 얘도 의존명사로 쓰여요. 근데 얘는 의존명사로 쓰인다면, 붙였어야 되는 거가 아니라 뭐죠? 띄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까 이렇게 하라 그랬었죠. 30대 하고 띄우라 그랬죠. 왜 그랬죠? 내가? 30하고 이 대가 의존명사면 30하고 대를 띄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띄었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을 할 때 띄우지 않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죠? 여태까지 많이 했잖아요.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라비아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0하고 대를 띄우지 않고 붙여 쓰는 걸로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대 같은 경우는 의존명사로 쓰여요. 의존명사로 쓰여요. 그래서 만약에 뭐 70대 아라비아 숫자로 70 해놓고 대 붙여 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대, 20대 할 때, 10대 할 때 그 아라비아 숫자로 10을 쓰지 않고 우리 한글로 10 썼어요. 그러면 10하고 뒤에 나오는 대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띄었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여기는 아라비아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쓰는 걸로 말을 해준 거예요. 예? 뭐가요? 선대? 선대할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그거는 앞선자를 쓰는 거잖아요. 3대 1대, 2대, 3대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할 때 3을 쓰면 붙여야죠. 근데 한글로 3 하게 되면 띄운다고요. 한 글자로 취급하진 않아요? 한 글자로 취급하진 않아요?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소방청은 띄우고 대피 훈련을 띄우고 20분 띄우고 네 띄우고 맞춰야 띄우고 한다고 띄우고
여기서 고민이 될 거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20분 내 할 때 요 내죠. 그쵸? 20분 내. 근데 여기서는 띄우라 그랬었죠? 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다음에 뭐가 붙어 있죠? 애가 붙었잖아요. 조사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가 여기서 뭐로 쓰이냐면 의존명사로 쓰인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맞춤법. 그는 끝까지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원래 뭐죠? 맑음 하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 원래 말끔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근데 저번에도 말했죠? 요거 생각나요? 뭐뭐 하게 뭐뭐 하다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뭐뭐 하지 막 이런 게 오게 되면 예? 이 하 다음에 뭐뭐 게 뭐뭐 다 뭐뭐 지 막 이런 게 오게 되면 원칙적으로 우문 변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축약 현상이 일어나서 이 히읗하고 기억이 만나면 축약 현상이 일어나서 뭐가 되는 거죠? 거센 소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타, 얘는 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고 말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려면 이 하 앞에 나오는 요 글자의 끝소리가 뭐였을 때? 요 하 앞에 나오는 끝소리가 뭐였을 때? 울림소리였을 때. 울림소리가 뭐가 있죠?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자음 중에서는 이 네 가지가 울림소리고 모음에는요. 모음은 다 울림소리고 자음 중에서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네 가지가 울림소리예요. 근데 여기 하 앞에 끔이라는 글자가 왔는데 자, 울림소리로 끝났나요? 예, 울림소리 끝났잖아요. 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깔끔 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앞 글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가 아니면은 안 울림소리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하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개, 다, 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근데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어떤 게 잘 나온다 그랬었어요? 자,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거에 따르면 어떤 게 맞아야 되는 거죠? 이거 설명에 따르면 당연히 이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울림소리가 왔으니까. 그쵸? 근데 얘가 맞는다고 했죠. 왜 얘가 맞는다고 했어요? 얘는 기본형이 뭐라 그랬어요? 기본형이 서슴하다가 아니에요. 그냥 얘는 기본형이 서슴 다예요. 그러니까 하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는 단어라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에게 5살 박이 딸이 있다. 박이가 아니라 백이 이렇게 되겠어요. 백이. 그 다음에 인생의 기륭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 답은 8번이 돼요. 뭐라고 읽죠? 세옹지마. 세자가 변방세자예요. 글자 뜻 그대로 하면 변방 늙은이의 말 이런 뜻이에요.
옹자가 늙은이 옹자예요. 요즘에는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옹 이렇게 했었죠. 예, 근데 요새는 거의 안 씁니다. 그다음에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한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뭐죠? 배가 절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두 사람, 배가라는 사람하고 종자기라는 두 사람과 관련된 고사성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배가라는 사람이 악기를 엄청 잘 연주했는데 자신의 악기 연주 솜씨를 알아주는 사람은 자기 친구 종자기밖에 없었는데 그 종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배가가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악기의 줄을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배가가 줄을 현에 줄을 끊다 이런 뜻이에요. 예, 왜?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가 죽었으니까 자기 솜씨를 이제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예. 다음 사소한 일에 크게 속내어 덤빔을 이르는 말. 6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했죠? 견문, 발검 이렇게 되죠. 문자가 무슨 문자인지 아세요? 모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기를 보고 그 모기를 잡으려고 뭘 뽑아요? 검을 뽑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편을 깎듯이 공경함을 이루는 말. 어디 갔나? 3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죠? 거한 재미 이렇게 되겠어요. 거한 재미. 요즘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남녀 평등입니다. 거한 재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자신의 남편의 그 밥상 있잖아요. 그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한테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얘를 밥상을 들어서 밑자가 눈썹 밑자잖아요. 눈썹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다음에 손 아랫사람이나 지위나 학식이 자기만 못한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묻는 일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답은? 어디 갔죠? 1번이네요. 뭐라고 있죠? 불치함은 이렇게 되죠? 불치, 치자가 부끄러울 치자인데 부끄러운 게 아니다. 뭐? 함은 아랫사람한테 묻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간담상조라고 읽어요. 간담상조. 간과 쓸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말을 해서요. 이것도 그냥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아주 친한 사이를 뜻하는 거죠. 그냥 절친 사이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5번에는 농화지경이라고 있죠. 농화지경. 이 와자가 기와 와자인데 원래는 여기서는 실패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딸을 낳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옛날 중국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은 그 여자아이한테 뭘 선물로 준 거냐면 실패예요. 왜? 바느질을 배우라고요. 근데 그 9번 있잖아요. 9번은 뭐라고 읽어요? 농장지경 이렇게 읽죠? 이건 아들을 낳은 기쁨인데요. 여기서 장자는 구슬장자예요. 구슬.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구슬을 가지고 놀라고 주는 거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실패를 줘서 놀게 한 거죠. 그 다음에 7번에는 뭐라고 해요? 중원 축록 이렇게 읽어요. 중원 축록 이렇게. 축자가 쫓을 축자예요. 록자가 사슴 녹자거든요. 근데 원래는 뭐 사슴을 쫓는다 뭐 이런 뜻이 되지만 실제 뜻은 그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여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말을 해요. 서로 경쟁하여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말을 한대. 그 다음에 10번은 10번 뭐라고 읽어요? 어미 도령 이렇게 읽어요. 어미라는 게 뭐예요? 이자가 귀자죠? 귀를 가리고 이런 뜻이에요. 귀를 가리고. 도령, 영자는 방울영자예요. 도둑질을 하는데 얕은 꾀로 남을 속이려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속담
씻은 배추 줄기 같다. 여러분들 김장할 때 배추를 깨끗이 씻어서 그 줄기 있잖아요. 줄기가 하얗고 이렇게 윤기가 나죠. 그래서 나온 말이 되겠어요. 얼굴이 희고 키가 훤칠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앞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 간다. 앞집 처녀 하고 나중에 장가 가야지 했는데 그 처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미음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니 먹은 최보살 이렇게 되죠. 보살 불교적인 용어인데요. 되게 인자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뜻할 때 말을 하는 거예요. 디귿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열을 붉은 꽃이 없다. 뭐 한자로는 화무십일홍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싸전에 가서 밥 달라고 한다. 싸전이라는 게 뭐예요? 전자는 가게를 뜻하는 전자예요. 싸전은 원래 쌀을 파는 가게를 싸전이라고 하는데 원래 쌀전이겠죠? 근데 우문변동에서 리을 탈락 현상이 일어나서 싸전이 된 거예요. 근데 쌀 가게에 가서 밥 달라고 한다고 하도 밥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렇죠? 리을이 답이 되겠어요. 뭐하고 비슷한 거죠? 그 전에 배웠던 거. 콩밭에서 두부 찾는다. 아니면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이 말하고 같은 속담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